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국왕으로부터 자네가 올 거니까 내가 집무실 벽지까지 새로 발라놨네 라는 친필 편지를 받고 설레하며 한양으로 갈 날만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16일 만에 이 남자는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문을 당하며 사형장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천재 설계자가 오늘 아침 전 국민이 침을 뱉는 대역죄인이 되어 쇠사슬에 묶여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도대체 그 짧은 보름 동안 조선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시작된 18년의 잔인한 반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역인입니다. 지난 2부에서 우리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를 앞세워 웅장한 수원 화성을 쌓아 올리던 그 화려한 전성기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화성 축조 이후 4년 동안 정약용은 정적들의 끝없는 공격 때문에 한양에서 밀려나 지방 관직을 전전하거나 고향에 내려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던 1800년 초여름, 정약용은 인생 최고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조선의 태양, 정조대왕이 보낸 비밀 편지였죠. 자네를 다시 부르려고 내 집무실 벽지까지 새로 발라두었네. 금음쯤에는 한양으로 들어오게 정약용은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지 불과 16일 만에 평소 지병이었던 종기와 갑작스러운 고열을 이기지 못한 정조대왕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던 든든한 백이었던 회장님이 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 출근했더니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전부 칼을 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지옥 아니겠습니까? 정조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자마자 숨어있던 정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사냥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라는 천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천주교라는 아주 무서운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사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정약용은 이미 10년 전에 제사 문제 등으로 천주교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보여준 정약용의 절교 선언도 정치적 야욕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웠던 거죠. 하지만 적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제거할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죠. 결국 정약용은 모진 고문 끝에 사형은 면했지만 한양에서 500km나 떨어진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때 조선 최고의 천재를 가엾게 여겨 손을 내민 건 읍내 주막의 이름 없는 노파였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뒷방 하나.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팔자야 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을 텐데 정약용은 여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방에 이름을 붙여요. 바로 사이제입니다.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방이라는 뜻인데요. 첫째 생각은 맑게, 둘째 용모는 엄숙하게, 셋째 말은 적게, 넷째 행동은 무겁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의 태도부터 바꿔서 이 지옥 같은 곳을 하늘이 준 공부방으로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정약용은 그 좁은 방에서 무려 18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500권의 책을 씁니다. 사실 그 원동력은 고향에 남겨진 아들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얘들아, 우리 집안은 패족이 됐다. 하지만 패족일수록 더 독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아비 때문에 앞길이 막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지혜뿐이었던 거죠.
얼마나 글을 열심히 썼던지 앉아있는 자리와 맞닿는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났다고 합니다. 이걸 과골 삼천이라고 해 환상하네요. 수원 화성을 쌓았던 그 집념이 이제는 지식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자식 걱정에 마음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을 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추락했을 때 그는 오히려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생각은 맑게, 말은 적게 딱 이 2가지만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정약용처럼 말입니다.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4부에서는 유배지에서 꽃피운 더 놀라운 기적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약용의 500건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